강민의 잡지사 10월호 15번째 페이지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작 로켓 쏘는 정도로 인류가 달에 발을 담갔다. 이런 섣부른 표현을 썼다가 작가님의 빈축을 사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오늘은 정말 발 담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담근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푹 담갔죠. 예. 예. 달 착륙 음모론. 아직까지도 이게 남아있다는 게. 작가님도 음모론에 관심이 좀 있으신 편인가요? 저는 음모론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요? 저는 재미있게 90년대 굉장히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음모론이라는 말을 정착시킨 네. 그런 계기가 되었던 영화로 우리나라에서 컨스피러시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온 컨스피러시 티오리라는 영화가 있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못 봤습니다. 네. 그 영화를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네네. 90년대 후반에 이 영화에서 주제곡으로 나왔던 Can't Take My Eyes Off You라는 그 노래가 유행했던 거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방송국에서 엄청 나가는 노래. 네, 그러면 노래를 설령 모르시더라도 빠바빠바빠바빠 이건 다 아시죠? 그럼요. 네, 그래서 영화 상당히 감명 깊게 봤는데 이제 멜 깁슨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모든 온갖 음모론이 다 막 사실이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음모론자. 그런 사람이 얽힌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재밌는 영화인데 그 영화도 감명 깊게 보았을 뿐더러 또 음모 이런 것이 이제 또 소설, SF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소행성 충돌 이번에는 다른 애를 집필하신 그렇습니다. 또 SF 소설가이시잖아요. 예. 딴 소설도 좀 많이 썼는데 딴 것도 가끔 언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음모론에 저는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가끔 가다 아주 가끔 가다가 음모론이 이제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사실인 경우가 있군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거를 생각을 하면 60년대,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에 미국에 정부가 사람들의 정신을 조작하려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이 상당히 퍼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게 약간 그런 편집증이라든가 그런 조현병 이런 거의 전형적인 증상이기도 한데 누가 내 정신을 조종하는 것 같다. 그런 거를 굳게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심취하는데도 그것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크게 키웠던 인물로 필립 K 딕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뭐 블레이드 러너, 토탈 리콜,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런 영화의 원작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진 거예요. 너무 정부의 기관들이 비밀스럽고 인권도 존중하지 않고 이런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들의 정신을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분이 이제 이런 SF 작가잖아요. 스케일이 굉장히 커가지고 무슨 이상한 전파를 보내서 내 정신을 뭐 정부의 나쁜 사람들 조작하려고 한다 이런 걸 완전 넘어서가지고 이분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부가 아주 강력한 미량의 마약을 수돗물에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그거를 다 마시면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기하기가 싫어지고 쓸데없는 일로 서로 막 싸우고 싶어지고 괜히 막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요. 그래야 이제 통제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런 생각에 심취하기도 했었고 그거를 소재로 이제 소설도 쓰기도 하고 그러셨던 분인데요. 그게 사실이에요? 전혀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미국 CIA에서 MK 울트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전쟁 상황이나 첩보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비밀이 있는데 실토를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어떤 환각제 같은 약을 먹여가지고 이상한 환상을 보여주게 한 다음에 당신은 지금 천상 세계에 와 있다. 그리고 당신하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CIA 공무원이 아니라 사실 천사다. 모든 걸 다 털어놔봐라.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한다는 그런 작전을 막 국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인권 유린, 잘못된 실험 뭐 이런 걸 했다는 사실이 90년대 들어와서 밝혀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음모론이 이렇게 아주 터무니없진 않은 경우가 있다. 대부분 터무니없는데요.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약간 좀 부적절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그거 기억나시죠?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위는 누구고 2위는 누구고 대통령은 3위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많이 본 적이 있었잖아요. 뭐 의전 서열 못 따지면서. 근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그 비슷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나라가 요동친 적이 있었죠. 그런 걸 살펴보면 재미삼아 볼 가치는 열에 하나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 그냥 뭐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하는 수준으로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달 착륙 조작 음모론만큼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음모론이 있을까 싶은데 요즘도 뭐 그걸 믿는 사람이 있나?
싶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놀랍게도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조사 결과 달 착륙이 조작됐다고 믿는 미국인이 인구의 약 5% 정도 꾸준하게 존재한다고 하고요. 또 저희 에디터가 이런저런 기사를 찾아봤더니 아주 최근까지도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희 유튜브로 화면을 띄워드릴 텐데 곽 작가님 긴장하셔야 돼요. 50년 동안 달 개발하지 않는 이유 뻥이다 뭐 이런 거 그냥 과격한 표현이 있죠. 뭐 미국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발자국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보여주세요. 예. 저 보십시오. 예. 좋아요가 싫어요 수를 2배 정도로 상회합니다. 이게 다 불과 암스트롱은 자기가 밟은 곳이 달이 아니라고 말했다. 어떤 딴 암스트롱 아닌가요? 네. 하워드 암스트롱, 랜스 암스트롱은 달 밟지 않으셨겠죠. 페달을 밟으셨죠, 그분은. 예. 두 번째 분은 얼마나 격분하셨는지 오타까지 냈어요. 조금 전에. 예. 전 세계 을 사기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분은 진짜 각인간 건가 이런 거 있고 저 장문에 그려 보십시오.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방사능이 가득하고 온도가 뭐 120도 정도인데 어떻게 가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뭐 인간은 뭐 방사능 때문에 못 버틴다 뭐 이런 얘기. 바람 없는 달에서 국기가 펄럭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음모론자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사실 음모론자들이 뭐 존재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럼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하는 도중에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흥분했을 때. 아니 엄마는 진짜 우리 엄마 맞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도 음모론인가요? 아니 그 음모론은 아니지만 부모에 대해서 좀 그런 식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어미모자인가요? 사람의 어떤 인간사인데 뭐 그 수십 년 전에 외국에서 굉장히 경이로운 과학적 업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진짜일까 뭐 의심은 저는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약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의심은 해보는 거는 뭐 생각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반대 방향으로 확신을 갖는다라는 것은 반대 방향이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의 좀 저런 분들을 뭐 다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가끔 이제 우리가 달 착륙 관련해가지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닐 암스트롱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닐 암스트롱 그때 한 번 갔다 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아폴로 11호잖아요. 그때 갔다 온 게 11호, 12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까지 갔다 왔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닐 암스트롱은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쭉 갔다 왔다. 쭉 계속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갔다 왔어요. 달에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하는 것이지만 10호, 9호, 8호 같은 경우에 아폴로 8호부터 11호 그 사이에 달에 착륙은 안 하고 사람을 태운 채로 갔다가 그냥 한 바퀴 상공에서 돌아서 오기 뭐 이런 거 다 했었거든요. 단계적으로 저분들은 그것도 안 믿을 거예요.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증거가 굉장히 좀 풍부한 사건이죠. 일단 굉장히 기세가 좋으신데 오늘 약간 청문회 느낌으로 달 착륙 음모론 제가 대표로 하나하나 한번 의심 가는 부분들을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모론을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얘기가 많이 돌았었던 성조기 사진 조작설 사진을 유튜브 영상판에 저희가 띄워드렸는데요. 이거 진짜 이거 약간 구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아니 저게 누가 봐도 지금 공기 없는 달에서 국기가 펄럭이는 모양이잖아요. 이게 구슬픈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90년대식 음모론이라는 거죠. 90년대식 음모론. 이게 사실 이 음모론이 제기됐을 당시 90년대 이럴 때 이게 굉장히 진짜 인기 있을 만한 음모론이었어요. 왜냐면 저렇게 보면 정상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저걸 보면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 정도면 펄럭인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구상에서 혹시 안 사셨나요?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깃발이 펄럭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여요. 바람에 펄럭이 뭐에 펄럭? 물결에 펄럭여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뭐 장풍에 펄럭여요? 그렇죠. 바람에 펄럭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보는 순간 바람에 펄럭였다라고 딱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게 이 음모론이 아름다운 점이 사실 있어요. 아름다운 그냥 점? 이렇게 한 다음에 저 사진이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죠. 저 사진이 이상한 점을 하나 찾아봐.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렇게 하다가 잠깐만 그런데 달에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바람이 불지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 바람은 공기가 움직여서 생기는 거지라는 자신의 지식을 한번 활용을 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약간 좀 이렇게 뿌듯함을 주는 게 있어요. 얻는 부분이 있다. 내가 직접 뭔가 추리를 해내가지고 야, 비밀을 그쵸. 알아내게 한 것 같은. 그럴싸하잖아요. 남들은 뭐 유치원생은 잘 이해 못할 거 아니에요. 공기가 없는 거하고 바람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모를 꿰뚫어보는 어떤 눈이 있다. 라는 어떤 그런 감흥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음모론을 사람에게 좀 끌어들이는 거죠. 왜냐면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똑똑해서 그거를 이해한다라는 그 어떤 기쁨을 주거든요. 거의 코난 수준이다. 네, 거기서 이제 빠져들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뭐 거기까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제가 90년대식 음모론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90년대에 인터넷이 등장한 초기에는 인터넷이 별로 발달 안 해가지고 그렇죠. 저런 음모론이 돌면 다 글이나 사진 위주로만 돌았습니다. 저런 그죠? 사진. 그럼 사진을 보면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21세기에 이 음모론이 돌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동영상이 돌겠죠. 동영상이. 그렇겠죠. 텔레비전 카메라 같은 걸로 혹은 영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게 있거든요. 동영상을 보면 동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실제로. 보면 지구에서 바람에 깃발이 흔들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이 성조기를 꽂고 있는데 아주 뻔히 보입니다. 헐렁이는 느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성조기 위에 대가 있죠. 이 깃발이 이렇게 축 처지지 않도록 대가 있는데 그 옆으로 이렇게 건드리니까 그게 꾸깃하는 모양이 보인 것인데 그 동영상으로 보면 바람이 없다는 게 너무 잘 느껴져요. 뭔가 확실히 바람이 없구나. 라는 느낌 딱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정지 사진으로 딱 보면 90년대의 한계다. 사실 우리 상식이거든요. 뭔가 깃발이 펄럭이면 뭐 바람의 펄럭이지. 저절로 떠올리게 되거든요. 우리 지금 문자 이모티콘, 국기 이모티콘도 다 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인터넷의 좁은 대역폭을 상징하는 느린 전송 속도를 상징하는 음모론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가장 쉬운 음모론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영상 보면 바로 해소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음모론이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길 나사는 정보 공개를 굉장히 잘해주는 기관이고 우리도 그런 부분은 뭐 배울 부분은 배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나사가 달 착륙 과정을 영상으로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음모론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나사의 실수다. 아니 달에 뭐 전속 카메라 감독이 상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리 없죠. 달이 착륙하는 걸 어떻게 영상으로 찍느냐. 그거 일리 있지 않습니까? 일리 있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어떤 지금 영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여기 있군요. 함께 보시죠. 네. 저기 이제 탐사선이 막 착륙한 직후에 우주인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저걸 근데 누가 저기서 찍고 있느냐는 거죠. 방금 착륙한 우주선을. 일단은 저거를 이상하게 생각을 하나요? 저건 탐사선 카메라 한 대 더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폴로 우주선의 착륙선의 디자인 자체가 사람이 2명 타게 돼 있습니다. 2명 타게. 아니 탐사선은 한 대가 갔잖아요. 탐사선 한 대에 사람이 2명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럼 한 명은 미리 내려져 있다. 뭐 미리 내려져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다리 쪽에 저거는 지금 저 카메라는 다리 쪽에 붙어 있는 카메라로 보이는군요. 그래서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상할 게 전혀 없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폴로 음모론의 하나의 어떤 큰 줄기를 이루는 한 가지 음모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미국이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너무 이기고 싶어가지고 지난주에 너무 이기고 싶어가지고 이 사기를 쳐서라도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달 착륙을 할 기술력이 없지만 사실은 약간 좀 과학적인 부분도 거의 없잖아요. 약간 가미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달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것까지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달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에 비해서 착륙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게 한결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약간은 고민거리가 있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더 한 바퀴 돌아오는 것까지 어떻게 했다고 해도 좀 불안해. 착륙했다 다시 뜨는 거는 또 한 개의 더 기술적인 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8호가 돌고 왔는데 9, 10, 11 세 칸 만에 어떻게 그렇게 성공을 할 거냐 의심할 그런 여지가 사실 기술적으로도 없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어떤 음모론이 나왔냐면 그 정도 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보고 이런 건 다 했으니까 달에 대한 최대한의 어떤 그런 정보를 많이 구했을 거 아니에요. 달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리우드에서 달 모양의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당시에 SF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SF 영화 감독으로
정말 명망이 높았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을 고용을 그쵸. 해가지고 네. 이 장면을 특수 촬영으로 찍어가지고 세트장에서 그거를 사실은 달착륙 장면이라고 속인 거다. 네. 라는 게 이 모든 음모론을 꿰뚫고 있는 하나의 대안적 주장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었죠. 치트키네요. 예. 그래서 음모론의 어떤 결론이 이런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약간 뭐랄까요, 이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 처음에 나왔거든요. 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미국 사람들의 네. 뭐 약간 어떤 순박한 형태의 애국심이랄까 자부심이랄까 이런 걸 좀 느끼게 되는데 예.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식의 생각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예. 1960년대 그때 마침 또 닉슨 행정부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대통령이었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여러분 요즘에 무슨 정치 관련해가지고 무슨 스캔들 생기면 다 무슨 게이트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게 게이트가 문이란 뜻인데 문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오리지널. 그냥 돌림자로 게이트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것뿐이거든요. 네. 뭐 음모론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요. 예. 인기가 없었어. 워낙 인기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과학 기술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닉슨 행정부 시절에 사람을 달에 보내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할리우드라면 그거를 특수 촬영으로 보여줄 수는 있다. 할리우드의 기술력은 세계 최강이니까 그런 자부심. 할리우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알게 모르게 이거를 자부심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미국인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부심이 있었다. 할리우드에서는 뭐든지 보여줄 수 있다. 그게 이제 한 발 떨어져서 거기에 너무 감정이입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보면 아니 무슨 60년대에 특수 촬영 기술도 한계가 있고 무슨 스탠리 큐브릭이라고 해도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자기가 감독 연출하는데도 다 한계가 있는데 무슨 수로 달 착륙 장면을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비밀까지 다 지켜가면서 찍겠느냐.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런 약간 어떤 순박하면서도 약간 좀 이렇게 정제된 형태의 자부심 같은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음모론 설명해 주시는 건 좋은데 우리 또 5%의 음모론자분들의 그런 게 또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약간 귀엽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안 가도록 조심해 주세요. 귀여운 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도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나쁜 말일까요? 이거 한번 답해 보시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음모론이 있는데 좀 짧게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에서 몇만 킬로미터 위에 올라가면 벤 앨런대라고 해서 있죠. 방사능이 가득한 영역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아폴로 11호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통과할 수가 있는 거냐 이런 게 있고 또 다른 중력이 지구 중력의 6분의 1 수준이어서 사람 몸무게도 그만큼 가벼워지는데 그렇습니다. 닐 암스트롱의 발자국이 너무 성인의 발자국처럼 선명하게 찍혀 있다. 이런 음모론 어떻습니까?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발자국이 왜 그 정도로 잘 새겨졌느냐. 그거는 사실은 새겨지면 되는 거죠. 6분의 1 무게면 닐 암스트롱 몸무게 얼마나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만 50kg인 것 같으면 6분의 1이라고 60으로 하더라도 60이라고 하면 6분의 1 10kg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 운동하는 데 가서 10kg짜리 뭐 들어보셨어요? 묵직합니다. 묵직하죠. 발 위에 떨어뜨리면 자국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이상할 게 없죠. 더군다나. 자,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달 착륙을 해가지고 지금 첫 발자국을 찍을 상황이에요. 그걸 지금 사진도 찍고 생중계하고 지금 난리가 50억 명 막 그때 당시 전 인구가 막 보고 있어. 남산에서도 막 보잖아. 그 발자국을 그냥 대충 찍고 싶겠습니까? 좀 눌러서 꼭 찍고 싶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정말로. 성의껏. 아무리 제가 진짜 우리 닐 아저씨한테 제가 진짜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누구나 그렇게 공감할 수 있죠. 발자국 안 찍으면 다시 찍을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침 조회 시간에 이렇게 발로 땅 끝도 없이 파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도 더욱더 성의 있게 찍었겠죠.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내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아침 조회 시간 때도 이렇게 발에 발자국 찍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적어도 이거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깊게 잘 찍어야지 이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 것이고 벤 앨런대 같은 거 위험하다. 이거 잘 보셨어요. 위험한데 그래서 우주에 특히 달에 벤 앨런대 바깥으로 많이 갔다 오는 건 사실 좀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많이 갔다는 건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베란을 통과를 해가지고 달에 아마 2번 다녀온 사람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네. 정도만 다들 그거를 어느 정도 각오하고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살아 돌아올 수는 있는 거죠. 살아 돌아올 수 있는 나름대로 차폐에 조금 신경을 써요. 그 지역을 통과할 때는 우주선에서 약간 쇳덩어리가 많은 쪽에 좀 이렇게 붙어갖고 있자. 그걸 극복해야 최대한 방사선을 막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음모론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달과 또 외계인, UFO에 대한 음모론인데 사실 저희 에디터 중에도 본인이 어린 시절에 UFO를 목격했다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는 에디터가 한 명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실제로 미국의 달 탐사선이 달 근처에서 UFO를 촬영했다 이런 의심을 사게 한 사진을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 저 사진. 저기 선명한 불빛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옆에 희미하게 네네네. 그 비행 접시처럼 저걸 말하는 중간에. 네. 정중앙. 그렇죠. 네, 정중앙에. 약간 비행 접시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처럼. 그렇죠. 정중앙에. 저건 진짜 이상한데요? 약간 뭔가 달에서 숨겨져 있던 외계인의 비밀 기지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지구인들이 자꾸 달러 오니까 이것들이 뭐야라고 하면서 외계인이 비행 접시를 띄워가지고 출격을 해가지고 약간 좀 뭔가 정찰을 하려는 것 같은 요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견제.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법도 한 그런 영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좋은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거 제가 제 책에서도 써서 언급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 가만히 보시면 아까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옆쪽에 보면 약간 불빛이 번진 것 같은 모습이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조금씩 보이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진이 무엇이냐? 이 사진이 이 우주선 바깥에 장치되어 있는 카메라로 달 쪽을 보고 찍은 것이 아니라 유리창 안에서 우주선 안에서 바깥쪽을 유리창으로 내다보면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우주선 내부에 있는 그런 불빛들이 번지면서 반사된 모습이에요. 중앙에 있는 것은 뭐냐? 우주선에 달려 있는 장비가 유리창에 반사된 모습이 같이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우주에 떠다니는 물체가 찍힌 게 아니라 우주선 내부 방 안에 있는 물체가 찍힌 거예요. 저 정중앙에 저게 한다고요? 약간 우리 빛번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번짐 아니고요. 내부에 있는 물체. 장비가 반사돼서. 이거 밤에 유리창 같은 거 보다 보면 유리창에 자기 얼굴 빛이 보일 때 있잖아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현상이. 내 얼굴 비치듯이. 내 얼굴 비치는 건데 내 얼굴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장비가 하나 찍힌 거예요. 저렇게 손톱 같은 장비가 우주선 내부에 있었다. 우주선 정확하게 말하면 우주선 내부가 아니라 우주선 외부인데 약간 아래쪽으로 우주선 아래쪽으로 있었던 게 그 각도에 있는 게 반사돼가지고 찍힌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아시네요. 왜냐하면 저게 워낙에 얘기가 많아가지고 저기 미항공 우주국에서 저거를 설명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때 당시 우리 우주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를 이쪽 각도에서 보면 똑같이 안 생겼느냐. 똑같이 생겼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수십 년이 지나서야 뒷북을 치고 있다. 가끔 근데 요걸로 그런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UFO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재밌게 사진 찍힐 때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좀 장난친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회사에서 이제 바깥쪽 통유리창으로 바깥쪽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이제 좀 잘 나오는 그런 휴게실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진을 찍을 때 그 휴게실에 등을 켜놓고 찍으면 그 등불이 유리창에 반사돼가지고 그 등불하고 같이 찍히거든요. 그럴 때 있죠. 근데 이제 하늘이 파랄 때 이럴 때 잘 각도를 맞춰서 찍으면 하늘에 그 등불 모양의 둥그런 물체가 같이 찍힙니다. 약간 UFO 사진처럼 보이죠. 그래서 막 이렇게 부장님 이런 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UFO 사진 찍었다고 이렇게 하면 부장님을 골려 먹고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본인이 또 경험까지 녹여내니까. 그렇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일이죠. UFO 착각할 때 UFO 사진 착각으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런 거 있죠. 눈으로 볼 때는 잘 몰랐었는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상한 게 찍혔다. 이럴 때 자주 여러 UFO 사진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전에 저 그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달에 이제 히틀러가 죽지 않고 생존해서 달에다가 나치 기지를 세웠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핀란드에서 이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코미디 영화를 하나 만들었었죠. 핀란드에서 아이언 스카이든가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 웃기고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뭐 전혀 얼토당토 않은 얘기고요. 일단 뭐 그런 이게 이 이야기가 이제 사실은 뿌리가 족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족보가 있다고요? 원래 이 족보에서 이제 할아버지 때 해당하는 이야기는 뭐였었냐면 라스트 바탈리온 선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히틀러가 망했지만 네. 사실은 마지막 반격을 위한 특수부대 하나를 준비를 해가지고 숨겨놨다. 네. 독일의 어떤 최고의 기술력을 집중해놓은 네. 최후의 부대를 하나를 숨겨놨는데 말벌이 침을 쏘고 죽듯이. 마지막 부대를 하나 숨겨놨었는데 네네. 걔네들이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맘리에 숨어 있지만 네.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때가 오면 예를 들면 걔네들이 뭐 핵폭탄의 10배가 되는 폭탄 뭐 이런 걸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네. 그런 거를 써가지고 세계를 다시 어지럽힐 것이다. 이런 음모론이 할아버지 음모론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전 세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거 없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는 뭐 도망친 나치 부역자 다 뭐 시골에 숨어 사는 사람들까지 다 잡아왔는데 예. 뭐 누가 막아주는 사람 이런 사람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음모론이 등장을 하죠. 할아버지의 아들을 대를 되는 이어서. 음모론으로. 예. 아버지 음모론이 뭐냐? 그 히틀러의 마지막 부대가 네. 지구상의 어디로 숨은 것이 아니라 네. 남극 또는 북극, 보통 남극이 좀 더 인기가 있습니다. 네. 남극의 중심부 가까이에 가면 거대한 동굴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가면 아주 드넓은 땅속 세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속 세상 아주 비옥한 땅이 펼쳐진 그런 옥토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약간 멘틀 근처까지 들어가면. 거기에 히틀러의 마지막 부대가 거기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땅 농토를 개간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자기들만의 나라를 차리고 네. 호시탐탐 세력을 다시 길러가지고 기회만 복수하러 노리고 나올 있다. 날을 기다리고 있다. 네. 그게 이제 뭐 지구 공동설, 지구 및 세상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히틀러의 마지막 부대하고 연결되고 나오는 아들뻘 음모론입니다. 근데 이제 뭐 남극에 뭐 세종 기지도 있고 장보고 기지도 있고 막 있잖아요. 봐도 그런 게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시추도 한참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잡벌로 나온 음모론이 결국은 달로 가. 달은 그 정도로 아직 많이 못 봤으니까. 그렇죠. 달에 어디로 세종기지 도망가가지고 없으니까. 달에 달의 뒷면으로 도망갔다는 얘기 있어요. 네. 뒷면은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봐도 못 보거든요. 그래서 달의 뒷면에 숨어 있다. 뭐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간단하게 부인할 수 있는 것이 만약에 1945년 히틀러가 망할 시절에 사람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대규모 부대를 달에 보낼 정도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있었다면 나치 독일이 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안 졌다. 애초에 승리했습니다. 그 정도의 기술력과 경제력이 있었으면. 그렇군요. 이게 또 서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설득이 됩니다. 약간 3대가 고기를 속이면 3대가 망한다. 3대 갈비집처럼 3대에 걸친 서사였어요. 네. 좀 부적절한 비유였던 것 같고요. 예, 인정하고요. 네. 자, 그러면 특히나 뭐 그 많은 음모론 중에 뭐 나사가 진짜 영상도 구체적으로 제기를 하고 지금 달 갔다 온 지 50년이 넘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달 음모론, 유독 달 음모론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는 사실 별로 크게 가치는 없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재밌긴 좀 더 재밌어요. 그래요? 3번째 것도 사실 재미는 있는데. 가치 보세요. 없는 것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순전히 좀 문화적이고 좀 정치적인 그런 이유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 달 착륙 이런 거는 존 F 케네디가 되게 멋있게 말했던 거거든요. 네. 우리는 달에 가는 것이 하기 쉬운 일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도전한다. 막 이런 명언 막 날리고 해가지고 사람들 피를 끌어오르게 했는데 정작 달 착륙을 할 때는 그 JFK의 어떤 숙적처럼 생각을 했던 더군다나 인기도 굉장히 없었던 닉슨 대통령 때 달 착륙 이루어져가지고 닐 암스트롱 이런 사람들하고 닉슨이 막 멋있게 막 뭐 통화도 하고 막 악수도 하고 막 주인공 역할을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좀 인기가 없을 만한 이거 다 사기 아니야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냉전 구도에서 아니 소련이 그렇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미국을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한 방에 막판은 이렇게 허무하게 역전을 허용하고 소련이 지고 미국이 이기느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약간 그런 믿기 싫은 마음 그런 게 정치적인 이유로 좀 있을 수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달 착륙 이게 사실은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좀 없이 이런 정치 외교 선전적인 목적으로 된 거다 보니까 과시용. 이게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거의 50년, 60년이 지금 다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안 이루어졌어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이상한 거죠. 이런 엄청난 돈을 들인 쇼를 한번 크게 한 다음에 갑자기 그러고 나서 조용하고 뭐 아니 가수가 예를 들어서 강남 스타일이 나왔으면 싸이가 뭐 후속곡이라도 하나 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성공을 못해도 재미를 봤는데. 근데 뭐 달 착륙을 해가지고 사람이 연속으로 그렇게 막 갔다 왔었는데 가끔 한 번씩 가는 것도 안 해주고 이상한 거예요.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기술 개발 사업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것도 한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정말로 신기하고 재밌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달 착륙 음모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이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뭐가 있냐면
실제로 달이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이상하다. 달이 특이하고 이상한 측면이 있어요. 네. 뭐 가장 대표적으로 네. 달의 크기가 좀 지나치게 큽니다. 달이 크다. 달이 너무 커요. 지구보다 작잖아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네. 하늘에 달 뜬 거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럼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달 뜬 그래도 적을 난달 보면 막 변신할 것 같아 이러면서 안 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봤어요. 예. 달 크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딴 거는 다른 별들은 다 조그맣게 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달만 왜 이렇게 커요? 별을 비하면 달은 엄청 크죠. 엄청 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다른 지구에 가까이 있으니까 크다 뭐 이렇게 말하고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금성이나 수성 같은 경우에는 달 같은 그런 위성이 아예 없고요. 화성 같은 경우에 지구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위성이 딸려 있는데 달보다 훨씬 작은 조그마한 위성밖에 안 딸려 있어요. 어허. 그래서 화성에서 하늘에 떠 있는 거는 포보스, 다이모스라고 하는데 네. 보면 맨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점점이 돼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구에 붙어 있는 달만은 이상하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게 태양계의 사실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그래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설명으로 인기를 얻는 학설이 하나 정도 있기는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증명하고 더 깊게 파헤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러니까 단순히 가까워서 큰 게 아니라 위성치고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위성이 왜 이렇게 가까이에 있느냐. 태양계의 모든 딴 행성이 그런 게 하나씩 붙어 있으면 원래 뭐 위성이 이런 건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왜 지구에만 저런 게 있느냐. 이상한 이거 고민해 볼 만한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어느 정도 발전해서 답이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 답이 있는 문제예요. 어느 정도 이게? 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더 이제 우리가 더 정밀하게 그걸 캐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과학적인 답을 추구하지 않으면 네네. 이상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런 게 자연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 외계인들이 엄청나게 거대한 우주선 같은 걸 하나 만든 다음에 좋은 살 곳을 찾아서 우주 이곳을 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네. 지구를 발견해가지고 지구 근처에 왔는데 네. 약간 숨기고 싶어서 숨어 있고 싶어가지고 네. 근처를 이제 흙으로 덮어가지고 진짜로 이 우주선 이런 음모론 영화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요? 꽤 대작으로 대작으로. 유명한 감독님이 감독을 맡으셔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이 나오기도 하는데 과학적으로 이거 탐구해볼 만한 주제고 많이 연구도 됐거든요. 네. 이런 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또 하나 신기한 거 네. 지구에는 네. 이게 잠깐 지나가다 말씀드렸었는데 지구에는 자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나침반을 들고 있으면 그 지구의 자력 때문에 네. 항상 빨간 부분이 북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죠. 예, 배웠어요. 그런 현상이 예, 있죠. 예. 달은 그런 자기장이 없어요. 일단 그것도 약간 이상하죠. 두 개가 가까이 있고 이렇게 비슷한데 돌이나 흙 성분 보면 달이나 지구나 성분 비슷해요. 크게 차이가 다른 안 나요. 데는 있어요? 화성 이런 데는? 화성 그런 데도 잘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달은 유독 없어요. 유독 없어요. 예. 지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도 유독 없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 그거 이유도 있는데 더 신기한 건 뭐냐? 정밀 측정을 해보면 가끔 달에 약간 자기장이 몰려있는 구역이 있긴 또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요? 전체적으로 지구처럼 강하지는 않은데 스팟이 특정 있구나. 지역에 자기장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또 설명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우리 이번에 달 탐사 떠나는 다누리 같은 경우에도 요 자기장 측정 장비를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연구를 하려고. 그런데 또 과학적으로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음모론 꾸며내면 거기에 이제 외계인의 비밀 기지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을 이용을 하는 외계인의 특수 장비가 거기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장이 거기서만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달에 특이하고 신기한 점이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우리가 파헤쳐 나가면 과학 기술의 발전이 되는 것이고 재미삼아 상상을 하면 SF 소설의 소재가 되는 것인데 그 재미삼아 상상을 진지하게 믿으면 음모론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상상 정도로 그치면은 그것 또한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재미있게 즐길 수는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다 영상으로 남고 또 조작 여부도 다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음모론이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시절이 약간 그리운 좀 낭만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약간 좀 뒤틀려 있으시군요. 뒤틀려 있다. 네. 아무래도 뭐 방송 건수가 좀 많아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거 옛날 같으면 지금 바로 조작 여부 바로 판정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옛날 같으면 조작 여부 뭐 판정될 때까지 이 편 저 편 나눠가지고 한 사흘 한 2달 막 방송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전문가 한 분 모셔서 또 해설 듣고 뭐 이러면서.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다. 칼같이 나옵니다. 동영상을 보면 바람에 나부끼는 게 아니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시대로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어찌됐건 뭐 반세기 동안 사람들을 현혹해온 이 달 관련 음모론. 아직도 믿고 있는 미국인 5%가 이 방송을 들으면 좋을 텐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미안합니다. 곽재식 작가 오늘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